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네, 좋습니다. 어제이죠. 다시금 비트코인 기준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장중 10만 7천 달러를 일시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단기 전고점 대비 현재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높은 가격대이죠. 이 10만 7천 달러대를 다시금 돌파한다라면 11만 달러도 바로 직행할 것 같은 기세인데요. 일단 코인피클 사이트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30% 상승한 10만 6천 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0.13% 상승한 3,970달러대, XRP가 다시금 시가총액 3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0.51% 상승한 2.47달러. BNB가 0.07% 하락, 솔라나도 3.81% 하락, 도지코인이 1.52% 하락한 0.4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6.5%,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12.87%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김치 프리미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치 프리미엄 상태를 보게 되면 업비트와 바이낸스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다시금 이제 역프리미엄에서 김치 프리미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뜻이 이 업비트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의 비트코인 가격 차이를 말하게 되는데, 현재는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가 플러스 0.91%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치상으로는 약 140만 원 정도 비싼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청산 맵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현재가가 10만 6천 달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쇼 포지션 매물대, 왼쪽은 롱 포지션 매물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쇼 포지션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가격대가 약 이제 10만 7,500달러 정도, 400달러 정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만 7,400달러, 500달러를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매도벽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10만 1,000달러까지, 11만 달러까지 직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롱 포지션은 현재 10만 5,300달러대에 이 지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10만 5,300달러가 무너진다라면은 다소 조금 더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지표들을 볼까요? 네, 기술적 지표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는 중립 단계이고, 이동 평균선으로 봤을 때는 매수 단계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립 보합 흐름세 나타내고 있다. 거래소 매수 비율도 보게 되면 바이낸스, OKX, 크립토닷컴 등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매수가 더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고래 알림을 보게 되면은 현재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USDT 테더가 출금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비트에서도 출금됐다라는 고래 알림이 나타나는데,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좀 더 보게 되면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178개가 이제 2시간 전에 코인베이스 거래소로 이제 입금이 됐고, XRP의 경우도 총 이제 344만 개가 비트스탬프 거래소로 이동이 됐습니다. 현재 고래 알림으로만 보게 되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 암호화폐가 거래소로 이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매도의 시그널로 보고, 이 USDT가 이제 익명의 거래소에서 익명의 계좌로 이체가 되는 것 또한 현금화를 했다라는 시그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고래 알림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팔고 빤스런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코인피클 사이트의 링크는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 매일 확인을 해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크립토 마켓의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 길라잡이라고 불리우는 기관이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의장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비트코인을 활용한 미국의 36조 달러 국가 부채 해결 방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 게이프에 따르면 세일러는 CNBC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맨해튼 초기 투자와 비교하며 비트코인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강조하게 되었는데요. 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자본 네트워크로 간주하면서 미국이 이를 전략적 자산으로 보유해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가 기존의 금 보유량을 일부 교환하거나 소액을 차입해 자산의 20에서 25%를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라면 글로벌 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되며 비트코인과 미국 경제 모두 강화될 것이라고 말하게 된 것인데요. 이 세일러는 맨해튼 구매 사례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설명하였습니다. 셀러는 과거 맨해튼을 매년 조금씩 더 비싸게 사더라도 항상 좋은 투자였다라며 비트코인 역시 장기적으로 100배 이상의 성장을 이룰 것이다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지난 4년간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며 현재 총 43만 9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약 15,00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면서 43만 9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스닥 100 지수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포함됨으로써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입증시키게 되었죠.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올라오면서 낙관적인 소식들 분석들이 즐비한 가운데 그럼에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견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도 충분히 봐야 할 필요성이 있죠.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11만 달러 앞뒀지만 모멘텀 약세 가능성이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인 11만 달러 도달을 앞두고 있지만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유명 디지털 자산 분석가 크립토 파텔의 경우는 이번 상승세가 곧 반전될 수 있다라고 시사를 하며 트레이더들이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여러 시장 지표들이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경고했는데 그는 우선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MACD가 약세 신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즉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사려는 사람들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뜻이다. 또한 시장의 과열 정도를 보여주는 RSI도 근거로 들었다. 현재 RSI는 70이라는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RSI가 70을 넘으면 시장이 과열했다라는 의미로 보통 이런 경우는 가격이 떨어진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10만 6천 달러에서 11만 달러 사이에서 제한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 구간을 넘지 못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기 시작하며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6만 3,652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 이제 6만 3천 달러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시장이 대규모 패닉셀이 일어날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이 수준까지 떨어지기는 확률이 다소 낮다라고 판단이 되죠. 이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이제 새벽이죠. 10만 7천 달러를 돌파했었습니다.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깔린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상승이 나타난 만큼 시장은 놀라움과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트레이딩 리소스 머터리얼 인디케이터스의 공동 창립자인 키스 앨런의 경우는 12월 중순을 비트코인의 주요 추세 전환 시기로 지목하면서 단기적으로 50% 이상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데이터 분석가 엑스를 통해서 1월 중순 비트코인이 14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관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된 것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하지만 이전 상승장에서 손실을 경험했던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안과 기대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지켜보며 매도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최소한 1월까지는 매도 시점을 서두를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비트코인이 이번 사이클에서 하나 기준 3억 원 전후의 최고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 추가 상승이 이루어질지 혹은 상승 사이클이 마무리될지는 개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두려움의 매도를 선택하면 결국 다시 물려서 다음 4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상승장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지나친 경계심을 조장하는 것은 시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태도가 현명해 보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길 수 있습니다. 이 단기 수익에 급급해서 물량을 정리하면 결국 고점에 재진입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투자는 직감이나 막연한 기대감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실패 사례에서 배워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반복된 실수는 결국 실력으로 이어집니다.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하는 투자는 반드시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며 비트코인과 같은 안정적인 자산에 집중하던 투자자들도 결국 막판에는 밈코인이나 리스크가 큰 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오를 것 같다라는 단순한 예감과 욕심이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발만 담가도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조심하라라는 말을 더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상승 여력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으며 이 여력이 모두 소진된 후에도 추가 상승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그런 흐름을 염두에 둔다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올해만 해도 한화 1억 원을 넘겼다가 5천만 원 이하로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억 5천만 원이라는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이처럼 매력적인 자산을 단기적으로 사고 파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지금은 오히려 긴 호흡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할 때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스위스 최대 헤지 펀드에서 리플 XRP 관련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리플사라고 불리우는 SBI 홀딩스에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벤치마킹해서 XRP를 매수하다 하라라는 전략을 촉구했다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스위스 최대 헤지 펀드 일본 SBI의 리플 매수 전략 촉구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벤치마킹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최대 헤지 펀드의 캠 인베스트먼트가 일본 금융그룹 SBI 홀딩스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벤치마킹해 XRP 매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이죠. 네, 캠 인베스트먼트는 이달 초 SBI 홀딩스의 암호화폐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일단 하나 말씀 드리게 되면은 이 SBI 홀딩스가 전 세계 최대의 리플 대주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캠 인베스트먼트는 서한에서 SBI가 블록체인 투자를 더욱 활용하기 위해 리플 매수 프로그램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채택한 전략과 유사하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 SBI의 시장 가치와 순자산 가치 간의 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 외의 내용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SBI 홀딩스가 XRP 전략, 매수 전략을 펼치게 될 경우에 이 시장과 기업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겁니다. 먼저 SBI의 대규모 XRP 매입은 즉각적인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XRP 가격에 긍정적인 상승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인데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상 큰 기관 투자자의 집중적인 매수는 시장 심리를 자극하며 개인 투자자와 다른 기관들도 따라 들어오는 포모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SBI는 이 전략이 단순한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SBI 홀딩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리플랩스의 초기 투자자로서 XRP 생태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XRP를 추가로 매입하게 되면 리플랩스와의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되며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SBI 금융사업 확장도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SBI가 일본 금융업계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이 움직임은 일본을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XRP 활용 사례를 확대하게 되는 실제적인 유스 케이스가 확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또한 SBI의 XRP 매입 전략은 기존 주주들에게도 상당한 가치를 이제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캠 인베스트먼트가 지적한 것처럼 SBI의 시장 가치와 순자산 가치 간의 괴리를 좁히는데 XRP 평가 가치가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주식 시장에서도 SBI의 암호화폐 관련 전략에 대한 평가가 재조명될 수 있고 이는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SBI의 리더십은 글로벌 금융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신호를 주게 될 건데 지금까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기업 자산으로 채택해 성공을 거둔 전략은 많은 기업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이 SBI가 이와 유사한 모델로 XRP 매입을 선언한다라면 다른 금융기관과 대기업들 역시 XRP와 리플 네트워크를 기업 자산과 금융 인프라에 접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될 겁니다.
이 리플 생태계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죠. SBI의 XRP 매수는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서 리플의 XRP에 대한 시장 신뢰를 끌어올리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특히 리플의 글로벌 결제 솔루션이 더 많은 은행과 기업들로부터 채택되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플의 실사용 사례가 확대되며 XRP의 장기적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반면 이런 움직임이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도 있는데 SBI가 XRP를 대량 매수하게 되면 초기에는 XRP 가격이 급등할 수 있겠지만 이후 이익 실현을 노린 단기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일시적인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BI의 매입이 전략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올 겁니다. 결론적으로 SBI 홀딩스가 XRP 매수 전략을 실행한다라면 이는 단순한 투자 행위를 넘어서 XRP 생태계의 성장, 리플의 실질적 금융시장 점유율 확대, 글로벌 금융권의 리플 채택 가속화라는 다층적인 효과를 불러올 겁니다. 일본 금융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금융업계가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며 XRP의 시장 지위와 실질적인 가치는 한층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우리가 맞이한 2024, 2025 불장에서 XRP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